내일 오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합니다. 2박 3일간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경제 안보 동맹 행보를 이어가죠. 또 한동훈 법무장관은 취임과 함께 대대적인 검찰 간부 인사를 냈습니다. 소위 윤라인 부활이 눈에 띄고요. 또 오늘 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도 시작됐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신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가정회의 시작을 알리는 코너 뉴스픽 5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엇갈린 운명, 그리고 사흘간 밀착 동행, 막오른 지방선거와 아직은, 그리고 말 안 탔으면입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틀 만인 어제 대대적인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엇갈린 운명, 이 두 단어로 모든 것이 설명됩니다. 잠시 일주일 전 한 장관의 청문회 현장으로 가볼까요? 윤석열 식구라고 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과연 검찰이 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일 안 된 것은 지난 3년입니다. 제가 이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제가 조국 사태 이후에 제대로 된 수사가 뭐가 있습니까? 할 일 한 사람들 다 내쫓고 그 자리를 채워놓고 자기 편으로만 채워놓고 그 다음에 수사 짓고 남발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지난 3년과 같은 정치 편향성이 크고 편향적인 검찰은 검찰 역사상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문회에서 전혀 물러서질 않았죠. 지난 3년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모두 막혔다는 게 한 장관의 평가입니다. 2019년 살아있는 권력이던 조국 전 장관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에는 수차례의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추윤 갈등이 있죠. 자, 2020년 1월 취임한 추미애 전 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들을 대거 물갈이했습니다. 그야말로 네, 이런 인사였습니다. 차장을 포함해서 8명이 모두 바뀐 건데요. 그야말로 추다르크가 꺼내든 칼에 우수수 추풍낙엽이 된 셈입니다. 명백히 검찰청법 34조에 위반되는 인사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네, 새록새록합니다. 당시 윤석열 총장의 핵심 참모이던 한동훈 부장검사를 비롯해서 이원석 대검 기조부장, 또 조국 수사를 지휘한 송경호 3차장 등이 모두 좌천이 됐었습니다. 대신에 한동훈 부장 자리에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 언론 홍보를 담당했던 심재철 현 남부지검장이, 그리고 역시 추라인인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은 승승장구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자신들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모조리 좌천시키는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검찰 대학살이 대학살의 주인공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장관입니다. 하지만 이 정권이 바뀌면서 이들의 운명도 엇갈렸습니다. 이 좌천의 성지로 불리는 법무연수원과 사법연수원을 전전하던 한동훈 부장검사, 법무부 장관으로 깜짝 발탁됐죠. 이 검찰총장의 직무대행을 맡아 검찰 넘버2로 불리는 대검찰청 차장에는 이원석 제주지검장 낙점됐습니다. 또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송경호 수원 고검 검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됐던 인사들, 그러니까 심재철, 이성윤, 이정현 세 사람은 모두 한동훈 장관이 머물던 그곳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어제 검찰 인사 보십시오. 자기 직권들을 죄다 챙겼습니다. 이제는 검찰까지 장악해서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검수 완박 선봉장에선 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는 혹세 무민으로 국민을 편가르고 여론을 분열시키고 마침내 스스로 살아있는 권력이 됐다. 이렇게 검찰을 저격했습니다. 한마디로 정치검찰이다라는 거죠. 딱 2년 전 당시의 야당과 같은 반응입니다. 친윤 대 친문 검사의 엇갈린 운명만큼이나 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도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검찰은 나쁜 놈 잘 잡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법무장관. 왜 정치검찰이 출세한다. 이런 시중에 통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난 3년이 제일 심했다. 네, 오늘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 한동훈 장관이었습니다. 취임 직후 전격 인사를 단행한 건 권력형 비리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한 걸로 보이는데요. 당장 오는 9월 검수 완박 법안이 시행되는 만큼 빨리 진용을 갖춰서 주요 사건 수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수사나 산자부 블랙리스트 의혹,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고문과 관련된 대장동과 성남FC 의혹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서울 동부지검은 산자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산자부 산하기관과 백윤구 전 장관의 한양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정 사건을 전제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검사의 임무는 당연히 범죄와 싸우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픽 가겠습니다. 사흘간 밀착 동행입니다. 네, 내일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옵니다. 2박 3일 일정인데요. 자, 20일 일본으로 떠나기 직전까지 사흘 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매일 만난다고 합니다. 네, 저는 먼저 미국 대통령, 그다음에 일본 수상, 그리고 중국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민주당 정권의 집권 기간 동안에 너무 친중 친북의 굴종 외교를 한 가운데 한미 관계, 한일 관계가 너무 많이 무너져서 이걸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 오늘 별다른 외부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들과 함께 21일 예정된 정상회담 준비에 공을 들였는데요. 자, 오후에는 용산청사 지하에 마련된 새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첫 번째 NSC 회의도 열렸습니다. 회담 준비와 북한의 핵실험 동향을 함께 점검했는데요. 만약 바이든 대통령 방한 중에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한다면 이 한미 정상이 함께 용산 지하 벙커에 들어가는 소위 플랜 B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사 징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징후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준비는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핵실험을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 뭐 ICBM급으로 추정을 하는데 네, 일정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첫날인 내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후 늦게 한국에 도착해서 경기도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습니다. 윤 대통령도 동행하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현장을 안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를 미래 먹거리 핵심 인프라로 일찌감치 점 찍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 공조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President Biden will engage with technology and manufacturing leaders in Korea who are mobilizing billions of dollars in investment here in the United States to create thousands of good-paying American jobs. And he will highlight the truly global nature of the US-ROK alliance, from climate and energy and technology to economic growth and investment. 자, 이어서 둘째 날인 21일입니다. 정상회담이 있는 날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오후 1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도착합니다. 이후에 5층 집무실로 이동해서 소인수 정상회담, 확대 정상회담을 차례로 갖고요. 오후 4시를 전후해서 청사 지하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도 개최합니다. 그리고 나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동해서 공식 만찬을 함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겠다라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한미 정상이 차례로 모두 발언을 한 이후에 자유롭게 내외신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날인 22일 일정은 아직은 비공개입니다. 김태우 차장 설명에 따르면 역시 윤 대통령과 함께하는 안보 일정이 될 거라 하는데요. 당초에 알려진 DMZ 비무장지대가 아니라 다른 장소를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이제 향후 5월, 6월, 올해, 내년 어떤 계획을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자고 이미 얘기가 왔기 때문에 아마 그 일정은 또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 먼저 한 거죠. 그거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네, 방한을 계기로 추진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은 최종적으로 불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은 예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We don't have a meeting scheduled with President Moon at this time. 네, 또 백악관은 문 전 대통령이 대북 특사로 논의됐느냐란 질문에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회동과 관련해서 자칫 양측 간의 진실 공방으로 번질 수도 있는 사안이었는데요. 일단 백악관 측에서 개인적이고 비공식적인 만남을 제안한 바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미치겠어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여러 가지 추측은 됩니다만은 예. 지금 상황에서 제가 뭐 정보가 완벽하게 있는 게 아니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세 번째 픽으로 가죠. 선거 얘기입니다. 마골은 지방선거. 네, 오늘부터 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13일간의 열전이 시작됐습니다. 최대 격전지는 역시나 수도권이죠. 여야 지도부 모두 오늘 인천을 시작으로 본격전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자세한 뉴스 현장 소식은 이따 줌인에서 살펴보고요. 자, 이번 선거 혹자는 대선 연장전이란 말도 붙였습니다.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안철수 후보가 나서기도 했고요. 또 윤석열 정부 출범 22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당은 국정 안정론, 야당은 견제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론조사 하나 볼 텐데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국정 안정을 위해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다가 51.1%, 새 정부의 독재를 견제하기 위해서 민주당 등의 다른 정당을 지지한다가 41.2%를 차지했습니다. 안정론이 조금은 우세합니다. 자, 그리고 서울시의 정당 지지도의 경우에는요, 국민의힘이 47.8%, 민주당이 35%로 격차가 12.8%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정의당이 3.3%를 차지했습니다. 자, 네 번째 픽으로 가겠습니다. 아직은입니다. 네, 요새 코로나 소식이 조금 뜸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루에 2만 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잠시 지난주 다정회를 떠났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들 끝까지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원래 정부는 4주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5월 말부터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란 의견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격리 의무 해제 시 확진자가 2배 가까이 늘 거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자, 이에 정부는 당분간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는 쪽으로 내일 발표할 예정인데요. 코로나 관련 입원비 등의 지원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마지막 픽은 말 안 탔으면입니다. 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 개명 전 최순실 씨가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에게 쓴 옥중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딸 정유라 씨를 통해서인데요. 자, 내용을 보면 제가 곁에 없었더라면 이런 일을 당하지도 않으셨을 텐데 또 제 딸 유라가 말을 안 탔더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고 하는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홀로 진짜 6년을 악으로 깡으로 버틴 거거든요. 근데 뭐 지금 사실 지금이 6년 전보다 더 힘들어요. 네, 최서원 씨는 또 정유라 씨의 승마 관련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향해서 역겹다. 또 조국 전 장관을 향해선 본인 자식만 귀한 줄 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남은 삶의 소원은 정 씨와 손주들이 따뜻한 세상에서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걸 보는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최 씨는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을 확정받아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습니다. 자, 목요일의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아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